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의 박병률입니다. 야구 이야기 225회입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6월 18일. 예,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죠. 새 한 주가 야구. 10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요, 참,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시험 일정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말고, 예, 이제 이 고1, 2 학생들. 7월 3일부터 10일, 예, 요때입니다. 이제 진짜 비상시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 3주간 가장 빡신 날이 언제냐? 월요일이 돼버렸어요. 한 4시 반, 5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제 이제 해본 거죠, 처음으로. 끝나니까 11시입니다. 예. 그거보다 조금만 더 늦어지면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택시비 폭탄을 안고 집을 가야 되는 이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죠. 그래서 이제 11시에, 제가 가장 믿을 만한 곳,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오다 참치. 예. 그래서, 식당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초밥을 후다닥 먹고, 예. 그리고 반주 한잔 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 이 짓을 한 2, 3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배고팠을 때 먹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 다음날 잠이 일찍 깨요. 예. 저도 늙은 거죠. 예. 딴 때 같으면은 막 12시, 1시가 돼도 막 못 일어나고, 더 자야지 이러는데 눈이 떠집니다. 예. 왜 그러냐? 바로 이 야구 녹음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때는 몰라도 화요일 이날만큼은 사수를 못하면 큰일 나죠, 진짜. 어떻게 보면, 화요일이 거의 제가 일주일치를 다 예상하는 또 프리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는 정말 재미있을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중에도 빅게임이 하나 있고 주말에도 빅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 프리뷰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드뉴스 만드는 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식하게 3일치를 다 때려 넣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늘어져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냥 선발 투수는 누구였고, 전적은 어땠고, 스코어는 이랬다. 요것만 딱 넣고요. 중간 타임 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엔트리까지는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엔트리 등록 말소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요때 나왔던 기록들은 뭐고, 특이사항은 뭐다. 이제 이런 거를 중간에 올려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따가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히 이제, 예, 우리 소유리의 후임자가 좀 결정이 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직까지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 소율이 갔을 때 알게 모르게 많이 신경 써줬던 우리 부산에 있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우리 시민섭 대표한테는 약소하지만, 사료하고, 예, 캔을 좀 보냈습니다. 원래는 좀 가성비 있게 더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특히 양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사료 이슈가 있어요. 이 사료는 먹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그런 것 때문에 요번에는 양보다는 안전한 사료로 보내다 보니까 겁나 비싸요. 예, 안전한 사료는 비싸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에 이게 참 조금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차라리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보내다가는 제 한 달 생활비가 좀 많이 날아갈 것 같아서, 예, 일단 제 수준에 맞게, 예, 고양이 사료 큰 거 한 푸대랑, 예, 그리고 이제 캔, 그리고 이제
또 보내주시는 쪽에서 예, 제가 이제 가끔씩 기부할 때 이용하는 펜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알아서 이거저거 서비스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택배로 갔으니까 아마 오늘 예, 정도면 좀 도착하지 않을까. 유용하게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인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일단 금요일 거서부터 뉴스를 보내드리긴 뭐하니까. 예, 근데 이제 금요일은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짧게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을 했는데 뭐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러나 잠깐만 좀 읊어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 금요일 날. 자, 일단 기아의 알드레드.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드레드가 어차피 지금 순번상으로 보면은 이번 목요일 예, LG랑 붙어요.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좀 얘 진짜 괜찮은 카드일까? 아니야. 퐁당퐁당니까 결정이 나겠죠. 근데 일단 금요일 날은 알드레드가 대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쿠에바스가 대패를 한 게 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쿠에바스가 LG한테 약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다른 팀한테도 이렇게 초반에 난타를 당한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KT가 자꾸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못 치고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쿠에바스하고 벤자민을 넣었을 때는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계속 진다는 거죠.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 이민석 대 엔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예, 왜? LG가 이때 삼성한테 3연패를 당하고 온 다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겼고 엔스는 참 신기한 게 맨날 공 던질 때마다 야, 쟤 왜 저러냐, 저 저러다 집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승 1위예요. 승호는 엄청 많이 따르는. 예.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진짜 더럽게 운빨 좋은 그런 투수가 아니냐.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스가 하이로우 조절이 되는 날은 6이닝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한 6이닝 2실점 이렇게는 가요. 그러니까 엔스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높낮이 갖고 어터가면은 상대방을 현혹시키다가 150짜리 패스트볼 내지는 커터를 꽉꽉 꽂을 수 있냐.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하고 키움. 두산이 천신만고 끝에 이겼어요. 근데 이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승엽 감독이 주말 일요일서부터는 마무리 바꾸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김태견으로 바꿨다. 김태견 선수는 이번 올스타에도 선발이 됐죠.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왜? 선수단 투표율입니다. 이거 무시 못해요. 선수들이 봤을 때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고 키움은 결국 주승우에서 조상우. 그러니까 우리 김튼튼 씨가 그러더라고요. 초성은 지읒 시읒 이응 똑같네요. 예, 라는 이런 한 2000년대 초반에나 있을 법한 개드립을 한 번 더 시전을 했고요. 자, 쓱대 한화. 이 문동주도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예, 사실은 문동주 대 송영진이다. 그러면 사실 이건 문동주가 좀 어느 정도 비벼주거나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이것도 역시 11대 4. 굉장히 큰 스코어로 결과가 났습니다. 삼성 대 NC. 삼성은 이때까지만 해도 LG한테 스윗 가자 하고 이제 창원을 왔는데 이때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7대 4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맞이한 토요일인데 이때서부터 삼성, NC 그리고 엘롯은 이틀 연속 비슷한 기록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리뷰 뉴스를 시작할게요.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스물스물 대기록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바로 손아섭입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박용택의 최대 안타 기록을 깨는 거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프로야구에서 연일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안타 기계 NC의 손아섭이 역대 두 번째로 2,500안타 고지를 밟고 통산 최다 안타 기록도 눈앞에 뒀습니다. 네, NC의 데이비스는 끝내기 NC하고 LG가 이때서부터 이경쟁이죠. 극적인 승부놀이를 하기 시작하죠. 1대 0으로 뒤진 6회 삼성의 이성규와 이재현, 구자욱이 차례로 공을 담장 밖으로 사실 백투백 홈런을 쳤다. 이러면 이겨야 돼요. NC 선발 하트는 홈런 3방을 내주고 허무하게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NC는 7회에 반격했습니다. 네. 손아섭이 오른쪽 담장을 넘겨 통산 2,500안타를 달성했습니다. 인투한 박용택의 통산 최다 안타 기록에도 4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 손아섭입니다.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고요. 뭐 하여튼 뭐 지금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지배한 건 데이비슨이었습니다. 자, 7회 데이비슨. 4대3에서 동점포를 쏘올리더니 4대4로 맞선 9회 말엔 140m짜리 대형 다른 건 몰라도 펀치력은 갑이다. 아주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어요. 예. 롯데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LG와의 4시간 50분. 자, 이 경기는 사실 LG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9대8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롯데가 이겨요. 정보군이 4회와 7회 홈런 2방을 예, 정보군이 홈런 2개, 이게 컸고요. 제역전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하루 차이로 30승 고지에 올랐던 두산과 기아는 나란히 40승에 선착했습니다. 두산은 8회 김기현의 2타점 적시타를 앞세워 키움을 4대1로 꺾고 키움전 6연승. 최근 그리고 이때 2위로 올라가고요. 예. 기아는 5회 소크라테스의 결승타로 KT를 2대1로 꺾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SSG는 신인 박지원과 고명준이 나란히 3안타 2점 박지환은 장난이 아닙니다. 네. 하나를 9대1로 물리치고 3연승. 그리고 황준서가 YTN 이경재입니다. 예, 황준서가 쉬고 왔음에도 9위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인 선수들이 이게 어려운 거죠. 무슨 얘기냐? 잘 나갈 때 계속 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야 지쳐 보이는데 좀 쉬게 올라오게 해줄까? 그럼 감을 잃은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그래도 올 리그에서 괜찮은 신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전미르가 일단 또 2군으로 내려갔죠. 예, 전미르는 내려갈 때가 되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종이 투피치예요. 전미르 같은 경우는 패스트볼하고 커브인데, 이게 패스트볼이든 커브든 구종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맞아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쉬는 게 맞는데, 황준서도 지금 쉬고 왔는데도 난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인왕을 향해 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판가름이 나는 거겠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신인왕은 김태견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하고 KT전, 저 경기가 KT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왜냐, 2대1이에요. 벤자민이 겁나 잘 던졌어요. 그런데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게, 그때야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결국 결승점을 누가 준 거냐, 벤자민의 송구 악송구가 결국 이게 결승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KT가 진짜 안 풀리는 거죠, 이게.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사실 토요일날 이겼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 토요일날 투수 다 썼거든요. 근데 진 거예요. 이러면 야, 저쪽은 윌커슨 나오는데 와, 일요일도 지금 망했다. 금요일 이긴 거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을 잡고 토요일까지 잡았어야 되는 건데 투수를 다 쓴 김진성, 유영창까지 썼으니까 이날을 져버린 거예요. 예. 한마디로 야, LG 이거 일요일날 또 이거 잣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 토요일날 퇴장 놀이를 한번 했거든요. 예,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 짬밥 좀 되는 감독들이면 퇴장당할 거 각오하고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쇼잉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염감이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튼동 봐, 나도 해, 이렇게. 그랬더니 경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일요일날 LG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들어보시죠. 프로야구 LG가 롯데 9대8로 역전승을 거두고 전날의 9대8 패배를 똑같이 되갚았습니다. 심지어 5점을 엎어버린 거예요. 연장 10회 시민재가 희생타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홍창기와 충돌한 이유, 신민재와 홍창기가 바뀌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습니다. 손호영의 5회 석점 홈런 등으로 27경기 연속 안타행진을 이어갔고, LG는 7회에만 실책 2개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예, 이때만 해도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저 오스틴의 악성고까지 나오면서. 원아웃 이후 박혜민의 2루타를 시작으로 연속 4안타가 터졌고, 오스틴의 2루타로 야, 이거 좋았습니다. 네. 9회에도 원아웃 1-3루에서 홍창기에 대한 홍창기 땅볼로 8대7. 그리고 문성주가, 이거는 나승엽의 수비가 좀 아쉽긴 했죠. 예. LG는 10회 문보경의 2루타로 다시 폼을 열었고, 원원 만루에서 신민재가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박혜민이 매가리 없이 삼진당하길래 어라 이랬는데 신민재가 끝냈어요. 예. 심지어 스코어도 똑같이. 마지막 경기 오늘 자, 신민재입니다. 하게 돼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투수 야수 다들 모두 힘든 상황인데 오늘 경기 이기게 돼서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선두 기아는 선발 황동화가 5회까지 황동화는 확실히 기아의 1위를 수확입니다. 앞선 9회 예. 김도영이 승리를 확인하는 솔로포를 날려 KT와의 3연전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KT는 너무 아파요 지금. NC는 3대3으로 자, NC 똑같이 끝내기 놀이를 또 했죠. 예. 근데 이번엔 마무리 오승원의 상대로 이게 컸어요. 사실 이때 경기 넘어간 거죠. 동점 탔대. 그리고 본래 밀리런으로 끝났습니다. 선발 바리아가 SSG 타선을 한화는 바리아가 이틀을 다 먹어줬어요. 3연패를 끊었습니다. 1회 김일성이 시즌 키움도 하영민이 이틀을 다 먹어줬습니다. 화일. 8회 원아웃까지 2실점으로 버틴 그리고 곽빈이 자꾸 슬슬 지고 있죠.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자, 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투수 예상을 했던 게 좀 많이 빗나갔었는데 무슨 얘기냐? 바리아나 황동화나 한차연 같은 선수가 화일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근데 팀들 사정이 지금 그렇지가 못한 거죠. 네. 야, 일단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LG 같이 그냥 원래 저번 주 내내 불펜대에 해서 되는 팀 빼고는. 그런데 바리하고 하영민 같은 경우는 지금 화요일 일요일 날 팀의 2승을 책임져 주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KT 한차영 같은 경우 없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2이닝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 거죠. 그러니까 쿠에바스 벤자민을 냈을 때 최소한 1승은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LG도 토요일날 투수 다 썼는데 졌네? 그러니까 일요일날 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정말 난세의 히어로가 한 명 나타나니 이게 김영준이에요. 예, 김영준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선수인데 원래 LG의 1순위죠. 근데 사실 이때 LG의 1순위는 김영준이 아니었습니다. 야, 양창섭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양창섭? 그랬는데 결국 이때 당시 LG 쪽에서 야, 양창섭은 근데 아무리 봐도 조만간 수술할 것 같은데 라고 픽을 바꾼 게 김영준이에요. 근데 지금 양창섭이나 김영준이나 둘 다 뭐 사실은 그렇게 뚜렷한 활약을 한 건 없죠. 좀 빌빌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한 게 김영준이 통산 4승인데 이게 전부 롯데한테 승리를 한 겁니다. 그것도 9완승이에요. 중간에 나와서. 그러니까 저도 보다가 야, 확실히 야구 보시는 분들이 이제 기록 쳤는데 도사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전을 앞두고 그래도 혹시나고 김영준을 올렸던 게 긁었는데 이게 복권 터진 거다. 김영준 아니었으면 이날 졌죠. 예. 이미 오스틴의 악송구로 8대3이 돼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서부터 3이닝 동안 김영준으로 내서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역전을 하려면 점수를 안 줘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낸 측면에서 김영준은 참 이번에 대박이 한번 나긴 났는데 문제는 이게 롯데한테만 그런 거냐. 이제는 다른 팀한테도 승리를 할 수 있는 투수가 돼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김영준은 당분간 1군에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최원태하고 임창규가 돌아온다선 치더라도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인 거거든요. 아마 임창규는 제가 볼 때 금요일이나 토요일 좀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최원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 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김영준이 잔류는 할 것 같으나 롯데 아닌 다른 팀한테도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둬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순위표를 잠시 보자면 다시 LG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아하고 한 게임 반 차예요. 그리고 반 게임 뒤에 두산, 한 게임 뒤에 삼성. 그래서 1, 2, 3, 4위가 처음에는 한 게임 차이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삼성이 NC한테 이틀 연속 끝내기 패를 당하는 바람에 삼성이 기아하고 3게임 차로 벌어지는 4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2, 3, 4위는 아직 한 게임 반 차예요. 시리즈 한번 수입승 수입해 왔다리 갔다리 하면 2위부터 4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순위라는 거죠. 그리고 쓱도 꾸역꾸역 많이 이기면서 2경기 차로 4위 삼성의 2경기 차로 5위가 됐습니다. 근데 쓱은 뭐가 문제냐? 박종훈이 또 2군을 갔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종훈 본인이 제일 열받고 속상하겠죠. 근데 살 빼도 안 돼. 왜냐? ABS 탓도 있거든요. 이게 박종훈의 공은 낮은 데서 잠수함처럼 놀아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볼 판정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걸 던질 데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박종훈 특유의 그 악습이 나오는 거죠. 뭐 재군 안조. 예. 이러면서 어제 결국 2군행을 또 통보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고. 자, NC가 한 경기 반 뒤에 6입니다. 이게 많이 쫓아온 거예요. 예. 끝내기 2번 연속하면서 쫓아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NC는 6게임 반 차이로 6위예요. 기아하고. 근데 7위서부터는 좀 순차가 벌어지죠. 3게임 반 차 뒤에 한화. 근데 반 경기 뒤에 롯데. 그리고 2경기 반 뒤에 KT, 또 반 경기 키움. 그러니까 1, 2, 3, 4위, 5, 6위, 7, 8위, 90위. 그룹이 이렇게 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리뷰를 후닥닥 해드렸고, 중간에 기록 내지는 등 말소 상황 보신 다음에 드디어 프리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 팀 선발 투수가 이 순서로 나왔거든요. 이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아마 제 프리뷰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체라TV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선택이시긴 한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해주세요. 예, 저희도 제작비가 들긴 듭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브리치 타임 갈게요. 네, 자, 프리뷰입니다. 이제 브리치 타임 때는 주로 이제 등록, 말소, 뭐 기록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어찌 되었던 뭐 이제 오승환하고 최영우하고 뭐 김현수, 뭐 손아섭 이런 선수들은 썼다 하면 기록이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 특이했던 거는 이제 김혜성의 그 인사이드 파크 홈런, 네, 인사이드 파크 우리 호텔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가 온 가운데서 봤지? 내 발? 예, 요렇게 이제 한번 시위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키움의 유니폼. 키움도 드디어 서울 유니폼을 냈는데 약간 좀 레트로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신묘한 유니폼이 하나 나왔다. 예. 뭐 물론 신묘함으로 따지면 옛날 뭐 SK 시절 배추벌레 뭐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조금 LG 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좀 그 서울이라는 로고가 약간 그 만화에서 봤던 그런 로고 같기도 하고 좀 신묘한 유니폼은 하나 나왔다. 뭐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느낌은 신묘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키움이 일요일날 홈경기 할 때마다 볼 수 있는 유니폼이 되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서울 세 팀이 다 서울 유니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프리뷰를 하기 앞서서 MBN에서 KBO 왜 이렇게 관중이 요즘 폭발인 거야? 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기획 뉴스가. 한번 요거부터 들어보신 다음에 프리뷰를 가보도록 하지요. 지난 토요일 프로야구 KBO 리그가 역대 두 번째 빠른 속도로 카리나.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 2015년 이후로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인기 걸그룹 멤버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 요즘 야구장에서 모두 야, 볼수 김 있습니다. 회장님은 저럴 거면 올 시즌 대전에 계속 야구장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규현 너무 자주 와요. 대전구장에서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한화의 구단주 김승현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시즌 4번이나 야구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한화를 말아먹는 장본인인 것 같은데. 산하, 가수추 등 인기 아이돌 가수들은 직접 마운드에 올라 힘차게 공을 던지며 야구장 분위기를 뜨겁게 뭐 트와이스야 원래 LG의 승려들이니까 프로야구가 시즌 카리나가 반을 죽였죠. 5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화끈한 플레이로 관중들의 열기에 화답합니다. 친구 따라서 처음 오게 됐는데 두산 팬 김경민 씨입니다. 오늘 팬 될 것 같아요. 아유, 두 분도 이쁘세요. 여행을 주도하는 것, 높은 충성심과 강한 구매력을 자랑하는 젊은 여성 관중입니다. 이게 커요. LG와 기아 등 6개 구단의 티켓 판매 대행 업체에 따르면 20대 입장권 구매 여성을 사로잡았다.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입장권 구매자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을 겨냥한 구단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젊은 여성 팬들을 대거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저런 것도 패션 아이템이죠. 예. 같이 와요. 야구 안 보러 가는 나 권소윤 팬이고요. 야구장 가고. 전통적인 남성 팬들 외에 여성 팬들까지 흡수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돌파를 넘어 꿈의 1000만 관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 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저희도 이번 주말에 이제 정기 녹음을 할 건데 저희 멤버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1000만은 확실히 될 것 같고 20대 여성이 왜 야구장에 오는가. 물론 다들 뭐 30 후반, 40 초중반, 50 초반 아재들이라 정확한 분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생각하는 게 하나, 영화관을 대체하는 아이템이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영화관은 지금 죽을 맛이겠죠. 예. 영화관은 그럼 왜 야구한테 밀리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더 자세한 건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김에 일정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번 주 안에는 제가 역사 파일을 하나 올려야 됩니다. 예, 총선에 밀리고 저희 또 소율이 하늘나라 간 거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역사 파일을 거의 한 달 반을 못 올렸어요. 올려야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죠? 그래서 요게 한 금요일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야구는 일단 우리 김튼튼 씨가 LG랑 기아 리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준비하라 그랬어요. 한번 준비해봐 그랬고요. 금요일 날은 모처럼 쇼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주중 결산 쇼츠. 예. 쇼츠도 또 한동안 안 올렸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 50초로 박진행이 50에서 55초로 박진행이 주중 정리해 준대. 예. 요거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 빡시게 녹음을 하겠다. 녹화죠, 녹화. 예, 이번엔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이런 일정이니까 미리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때 아니면 이제 시간도 없어요. 7월 10일까지는. 예. 우리 아가들 빡세게 데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다고 고3은 놉니까? 고3도 데뷔해 줘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말이 거의 제가 쓸 수 있는 7월 10일 전까지는 마지막 타임이다라는 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프리뷰를 가보죠. 일단 주중 LG 기아 가장 빅매치입니다. 뭐니 해도 광주에서요. 그리고 롯데 KT. KT는 여기서도 밀리면 정말 최하위 놀이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면 롯데도 절박하죠. 그죠? 다 됐는데 LG한테도 최소 위닝할 수 있었는데 구원진이 지금 불을 지른 거예요. 예. 그리고 NC 두산. 사실 두산 입장에선 NC가 지난 주말에 이틀 연속 끝내게 했는데 요거 좀 기세를 밟아주면서 우리 최소한 2, 3위는 계속 유지해야 돼. NC 입장에선 그래도 지난주에 선방하면서 또다시 5위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 싸움도 만만치는 않은 싸움이에요. 예, 잠실 더비고요. 쓱 대 삼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쓱하고 삼성 4위하고 5위예요. 예. 특히 누가 더 절박하냐? 쓱이겠죠. 예. 그렇고 키움 대 한화. 요 매치도 참 요거. 예. 키움하고 한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선발 투수는 제가 띄워 드릴 테니까 그럼 딱 기아 양현종 하나 류현진이네. 기아하고 하나가 주말에 또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정 그대로 간다면 드디어 했던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중에서 붙는 매치, 이거 팬들 은근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 팀 입장에서 부담돼요. 저래도 이 매치는 피합니다. 예, 지는 팀은 타격이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일정상은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요일 날 과연 류현진 대 양현종이 붙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날씨는 비 예보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요즘 되게 습하죠, 그죠? 그러니까 슬슬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무더운 공기가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엔 제가 또 인간 습독이 아닙니까? 아마 다음 주말쯤서부터는 이제 날씨가 들쭉날쭉하기 시작할 겁니다. 장마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요일 날 류현진 대 양현종의 빅매치가 성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관심사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누가 나왔는지 띄워드리겠다고. 그걸 보시면은 딱 알 수 있습니다. 손주영 대 양현종이에요. 그러면 아예 이건 기사에 떴습니다. 손주영, 켈리, 엔스예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양현종, 네일, 엘드레드. 예, 나름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매치죠. 왜? 엔스는 계속 수나갈 것인가. 손주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테이션을 가장 꾸역꾸역 먹어주고 있는 진짜 의외의 수확입니다. LG 입장에선. 되겠느냐 요거.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네일하고 엘드레드한테 관심이 가죠. 예, 네일도 요즘 자꾸 승을 못 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엘드레드는 과연 퐁당퐁이냐, 예, 아니면은 그냥 퐁당퐁퐁이냐. 예, 퐁이 승이고 당이 패예요. 이거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6선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연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투수 로테이션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대체 그럼 이인복은 언제 올라올 거냐. 이인복까지 올라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리고 KT는 엄상백. 예. 그럼 KT도 순번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단 KT도 내일 드디어 고용표가 컴백을 한다는 거. 요 순서만 끼워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C 임상현, 이재학이 못 올라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임상현을 쓰긴 쓰는데 사실 임상현을 화요일 날 쓰고 일요일 좀 이재학이 돌아온다. 이러면 NC도 참 이게 시나리오가 좋을 텐데 이재학이 일요일 날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 이걸 좀 두고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브랜든. 두산은 이번 주 필승 주간이죠. 예. 브랜든을 2번 쓰니까. 그다음 쓰게 앤더슨. 긁히는 날과 안 긁히는 날의 차이가 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삼성은 이승민. 예. 이승민이 있고 이승현이 있죠. 그죠? 예, 그렇고. 키움은 김인범, 한화는 류현진.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주말이 되면 한화, 기아. 그러니까 기아는 지금 홈에서 계속 연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KT, LG. 예. 저희가 지난달 정기 녹음할 때도 KT, LG였는데 요번에도 KT, LG입니다. 예. 신기해요. 예. 근데 KT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고용표를 쓰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KT 엄상백 그리고 6,000명짜리의 고용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쿠에바스를 목요일 날 쓰고 벤자민을 금요일 날 쓰고 6,000명은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엄상백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LG하고의 라인업에서 벤자민은 반드시 한 자리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벤자민 6,000명 엄상백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 LG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불펜 데이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약에 오게 되면 임창규는 금요일 날 와야 돼요. 예, 지금 순번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금이나 토 중에 임창규가 들어오고 금이나 토 중에 하루 불펜 데이 하고
그래서 사실 김유영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이에요. 어찌됐든 처음에 스타트 1, 2이닝은 먹어주고 시작을 하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은 다시 이제 뭐 손주영이 나오겠죠. 예. 이런 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롯데랑 키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번에는 롯데가 고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키움은 아무튼 LG하고 롯데한테는 이상하게 강해요. 그래서 롯데가 과연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무튼 롯데의 선발은 6선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그리고 NC하고 쓰기예요. NC가 사실 이번 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삼성이랑 붙고 쓰기랑 붙어요. 4, 5, 6이 요 위아래로 있는 순위를 다 만납니다. NC가. 그래서 과연 NC가 지난 주말에 기세를 살려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4위권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또 투수력 쪽에서 바닥을 드러내면서 안 좋은 성적이 나왔다. 그럼 다시 6위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빅매치로만 보면은 이번 주 중에 LG 기아전, 주말에 두산 삼성전이 빅매치기는 해요. 근데 팀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일정은 뭐냐. 4위, 5위권하고 계속 연달아 붙는 NC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요렇게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C도 임상현이 선발로 화요일날 나온다는 걸로 봤을 때 일요일은 지금 불펜 대회를 하겠다는 각오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투수들 순번은 어떻겠구나라는 거는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중에는 어쨌든 LG 기아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봐요. LG 기아에서 사실 LG는 냉정하게 말하면 1승만 해도 돼요. 예. 그리고 KT한테는 벤자민한테는 한 경기 주고 나머지 경기를 가져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LG는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3승 3패만 유지해도 돼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10만 유지해도 된다. 그러면 계속 2, 3위권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원태 돌아오고 올스타 브레이크 하고 하면서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두산, LG, 기아가 다 마찬가지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포인트는 특히 상위권에 있는 네 팀, 기아, LG, 두산, 삼성이 그 주에 최소 3승 3패를 하느냐 아니면 2승 4패로 미끄러지느냐, 여기에서 순위 싸움은 갈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스가하고 NC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롯데하고 KT도 마찬가지다. 근데 KT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주 연속인가 1승 5패거든요. 이러면 아무리 멤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무 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패가 너무 많아요. 예.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또 재밌는 프리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아무튼 무더위는 이제 상수인 것 같고요. 습도까지 낀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날씨 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더운 상태에서 습한 상태에서 야구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럴 때 진짜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하셔야 된다. 아싸리 무더울 때는, 아싸리 추울 때는 음식이 별로 걱정이 안 되죠. 근데 요럴 때가 아주 묘한 때니까 좀 관리들 정말 각별히 잘 하시고요. 뭐 저야 시험 대비하느라 이제 정신 없겠으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바, 예, 금요일 날 정도는 간만에 야구 쇼츠로 가겠다. 그리고 역사 파일을 간만에 올리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 6월 정기 녹음 잘 하겠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225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쯤에는 역사 파일하고 쇼츠로 뵐게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야구 주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요.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